오늘은 한국에서 점점 높아가는 이혼율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신은숙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이유 탑3를 꼽았는데요. 대부분 이혼할 때 성격 차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죠. 그중 첫째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둘째는 외도인데요. 여자나 남자나 다른 건 다 참아도 외도는 참기 힘들죠. 여기까지는 다 수긍이 가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좀 의외라면 의외인데요. 바로 관계 갈등이라고 합니다. 관계라면 가까이는 부부 관계 또는 시댁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선우은숙과 유영재 부부의 일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커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난 지 2주일 만에 결혼한 이 커플에 대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모두들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언행들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둘이서 맞추어 가야 할 길이 구말리로 보입니다. 선운숙에게 하루 세끼 밥 해달라고 요구하는 유영재는 정말 간 큰 남자이던지 아니면 밥하는 고된 노동을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충격입니다. 하루 밥 세끼를 매일 되풀이한다? 여염집 안에도 엄청난 노동에 매번 메뉴를 바꾸어야 하는 정신적 노동, 그리고 이걸 매일 반복해야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배우 생활로 늘 도우미 아주머니를 두고 집안일을 해결해 왔을 나이 60이 넘은 아내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요. 그래서 선운숙이 견디다 못해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자고 하니까 유영재 하는 말, 나는 집안에서 벗고 다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밥하는 일을 같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던지 밥은 해달라면서 아내의 힘든 부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해결책을 내놓아도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니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네요. 이기적인 남편 또는 아내는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하죠. 힘듦이 계속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또 선운숙이 추위를 많이 타서 난방을 따뜻하게 떼야 된다고 하니까 방 뗄 때는 나에게 허락받으라 하는데 그 이유가 난방비는 자기가 내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부부 사이에 할 말입니까? 서로의 생활 습관이 있고 체질이 다른데 무조건 자기 형편에 맞추라는 말이네요. 나이가 들면 특히 여자는 따뜻하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선우은숙의 허벅지를 꾹꾹 찌르면서 너무 덥게 사니까 이렇게 피부가 탄력이 없고 늘어지지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실수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적고 당신은 연상이잖아. 그러니까 긴장해요. 라는 무언의 암시처럼 들립니다. 즉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말이지요. 선운숙이 씁쓸하게 웃었지만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말입니다. 행여라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말이 선운숙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유영재가 모른다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심리는 멀게 도망가게 만들지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내가 싫어졌나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부처럼 연상연하의 부부의 경우 나이가 더 많은 여자는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기 쉬우므로 남자는 나이가 떠오르는 말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신혼여행으로 뉴질랜드로 가기로 했다며 그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행 전날 선운숙이 트레킹화를 선물했는데 기분 좋게 고맙다고 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첫 마디가 우리 형편에 이런 거 사도 돼? 하며 뜨뜨름한 반응을 보입니다. 곧 신어보며 좋다고 하기는 했지만요. 처음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주는 사람 마음에 찬물을 끼얹나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10,000원으로 차려라고 주문하는데요. 요즘 물가에 둘이서 10,000원으로 차리려면 빠듯합니다.
또 액수가 문제도 문제지만 그동안의 식사 습관도 있었을 터인데 상의의 말 한마디 없이 일방통행이네요. 이런 거 아내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선운숙에게 이벤트 해주겠다 하여 선운숙은 한껏 부풀어 올랐지요. 그런데 결과는 상어보트? 참 희한합니다. 이 상어보트라는 게 빠른 속력으로 물 위 물속을 달리며 속도감을 즐기는 탈 것인데요. 그런 거 젊은 사람이나 즐겁지. 선운숙 나이 정도 되면 잘못하면 몸살 납니다. 절대 재미없고요. 무섭고 힘듭니다. 아마 그날 저녁 알아 누웠을 거예요. 더욱더 어이없었던 것은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선운숙을 속여서 배에 혼자 타게 해놓고 자신은 타지 않고 웃으며 빠이빠이 하는데 이건 아니지요. 신혼여행이라고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즐기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는 아내에게 이 무슨 실망스러운 이벤트입니까? 본인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노노입니다. 이런 무지성 발언과 행동, 이것은 점점 관계를 멀게 합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황혼재혼인데 좀 더 깊고 성숙한 말과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죠. 이런 장면들이 방송국에서 짜놓은 설정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표정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얼마 전 방송된 한 프로에서 선운숙은 또래의 친한 중년 스타들에게 너무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되는 싱글 생활에 엄청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박력 있게 밀어붙인 유영재에게 마음이 몽땅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유영재가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지요. 선운숙도 왕년에는 탑스타였지만 지금도 늘 화제를 몰고 다니긴 하지만요. 노년의 외로움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혼인신고까지 하였다고 하니 끝까지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까지의 행실로 보아 두 분 갈 길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난 많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알아가고 또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